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난 5거래 만에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온다라고도 볼 수는 없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FMC 정례회의, 테슬라, 어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종목별로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펀더멘탈 쪽에서의 특별한 어떤 주도주가 지금은 약간 좀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어떤 움직임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5거래 만에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같은 이 대형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최근 급락한 어떤 이 국제 금리 상승을 좀 유발하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계속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적인 얘기지만은 이 차익성 욕구를 계속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나라 또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은행들의 호실적 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좀 완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집중한다는 그런 모멘텀 외에는 지금 다른 어떤 좋은 모멘텀은 없고 그전에 우려됐던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가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중 예정이 돼 있는 시작 발표 기업들이 미국 중시가 많죠. 미국 테슬라, 넷플릭스, 모건스탠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특히 이제 모건스탠리도 금융주 중에서는 캐파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진입하기 전에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방향에 따라서 나머지 기업들과 시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된다고 한다면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재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이벤트가 계속 소화되는 시점입니다. 지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추가 긴축을 1회 하냐, 2회 하냐,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전 당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9월이나 11월 둘 중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줄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이 아니라 이번에 7월 달에 FOMC에서 인상했을 때 9월과 11월 달에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인상을 안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지수는 우상향 방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큰 부분들이 없다라면 지수는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급락하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진 바이오팝을 먼저 보겠습니다. 펫 사료와 캡슐형 세탁세제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선 19%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의 주가 5,0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19%가 넘게 빠지면서 95,5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트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급락주로 다뤄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도 빠지고 있네요. 11%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653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방산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9%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15,58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에버를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5%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5만 3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2차 전지주로 분류가 되면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시간에서도 이런 공시가 나와주면서 주가 급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참 예상이 됐던 상황이지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지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필에너지 상장했을 때 그 전에 237%까지 급등을 했었죠. 공모가 대비해서. 그러면서 이 필에너지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약간의 지금 장 끝나면서 이런 공시가 좀 아쉬운 공시였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시비 물량이 향후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쏟아져 있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하루 만에 좀 냉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는 어떤 신규 매수나 이런 것보다도 보유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필에너지의 어떤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크게 지금 부담은 기업 가치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변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레이저 노칭과 그리고 이 스테이킹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이 각판 그리고 조립 화성 이 공정을 나뉘는데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각형 배터리 조립 공정에 앞단에서 사용되죠. 이 노칭 장비 그리고 스테이킹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노칭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과 음극 탭을 생성하기 위해서 배터리 모양에 맞춰서 극판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 장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떤 노칭 쪽에서의 이 기술력은 이 필에너지가 그전에도 이 필옵틱스로부터 이제 분사하면서 이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계속 양산하는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제이스타킹 방식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이 노칭과 이 스태킹 일체형 장비를 개발하는 게 바로 이제 필에너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고객사 내로 본다고 하더라도 설비 점유율은 거의 100%를 좀 차지하는 위치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필에너지의 이 어떤 기술력과 어떤 이 삼성 SDI라는 든든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2차 전지의 테마와 함께 이 공모에서도 흥행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상장한 다음부터는 이
상승세가 뭐 따따블이라고 지금 용어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장 끝나고 이런 공시와 함께 주가가 크게 좀 시간으로도 하한가를 보여주고 오늘도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계속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장과 괜찮죠. 영업이익은 지금 240억 이상까지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필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필에너지 지금 4680 이 노칭과 또 건축의 장비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지금 진출하는 부분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필에너지 중장기적인 관점은 매우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에너지에 대해서 공시 때문에 지금 급락세가 나타났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유자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당분간은 여러 가지 그 이슈에 의한 어떤 수급의 이 주가가 좀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좀 버티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주가 크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내일 또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 봐야겠죠. 이런 그 하락세가 마무리될 때쯤에 어떤 반등 여력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89,9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의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에 매수를 해봐도 좋으시겠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구조해 볼 텐데요. 군 적외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해서 초소형 영상 레이더 등 우주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 속에서도 오늘은 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차익실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크죠.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사청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산 관련주로서도 그리고 방산 관련주로서도 또 우주 관련주로서도 가장 큰 어떤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슈가 나올 것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하나 시스템 오늘은 좀 단순 어떤 차익 시장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부분, 뭐 최근에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은 방산도 방산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우주 쪽에서의 특히 초소형 위성 체계에 대한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좀 주가를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방산 쪽은 여전히 베이스가 높죠. TIC의 4차 또 군 위성통신 체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방산 쪽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뭐 폴란드양 어떤 납품이 일부 시작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ICT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산 계열사 통합으로 인한 IT 시스템 분리 사업 등이 반영되면 실적 개선 추세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제 우주 쪽이죠. 이 초소형 위성 체계 SR 검증 위성 사업을 좀 수주를 했었는데 지난 5월이었죠. 최종적으로 이 초소형 위성 체계 SAR 검증 위성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여러 우주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 체계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째 그 실적을 지금 주가 미리 당기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악재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좀 주가 과도하게 떨어진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우선 오늘은 좀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죠. 그전에 18,000원에서 뭐 22,000원까지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뭐 수준, 뭐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주가가 고평가된 경향, 약간의 있지만, 지금의 어떤 이 우주와 또 방산 속에서의 밸류만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목표 주가는 22,000원까지도 반영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17,000원 후반대였던 주가가 지금 15,000원 중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하기에도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하기에도 편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세분화해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18,0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에 매수를 해봐도 좋겠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를 구조해 볼 텐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현대오토에버 본격적인 성장세가 가시화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전체 매출 증가 60%를 담당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그리고 커넥티드카 등에서 세 개 부문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난 거래일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단순 차익 실현에 대한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0억 이상, 뭐 작년 대비 4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실적주로서도 계속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역시 뭐 1분기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I 부분과 좀 ITO 부분 쪽 같은 경우는 외형이 뭐 작년에 좀 좋았었죠. 작년에 이쪽에서의 성장세가 좋았지만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다는 1분기 때 실적이 선방을 했었고, 그리고 2분기 때도 이런 수준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좀 약간 인건비 그리고 인력 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인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뭐 큰 변화는 없다라고, 작년 대비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대비해서 35% 수준의 고성장을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이 국내 그리고 북미 쪽, 특히 이제 유럽 쪽도 오랜만에 좀 10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이 ISA 탑재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내외 계좌 탑재를 더 높여는 상황에서 이런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 실적이 좋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내비게이션 탑재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추정치를 높여주고 목표도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차량의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서의 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현대오토에버가 어떤 이제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스마트하죠. 스마트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특히 이제 이 어떤 2년 전에 CID로 제시한 올해 매출이 그 이상으로 2026년, 2027년, 특히 2027년에서는 이 5조 가까이 매출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현대오토에버 지금 주가 수준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이제 목표 주가를 17만 원 중반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5만 원 선에서는 이 주가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서공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다뤄줬던 종목들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던 SL이 수익률이 7%대로 나고 있네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들고 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세연이화가 장중에 16.8%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L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죠. 뭐 화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우하이텍도 그렇고요. 방금 보여드린 서현이화도 그렇고 대부분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그 위치에서 한 20에서 한 25% 정도 평균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L도 충분히 지금 자동차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또 오늘 나왔거든요. 미국 쪽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뭐 50% 이상 출하량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나와서 오늘 서현이화가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좀 상승률이 좀 아쉽죠. 오늘도 장중에 4%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대까지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부품주들이 약간은 조금 약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못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전에도 이 종목을 소개를 좀 드릴 때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런 시각이 상당히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에서의 이런 Q단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1분기 때만 보시더라도 이런 분기에 대한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나왔고 이러한 흐름들이 2분기에도 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들이 저는 좀 추가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자동차 쪽에 압박을 하는 건 이제 노조 쪽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는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SL 같은 경우는 램프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Q단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부분에서 주가의 급등도 나오지 않았고 돌파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거래량이 없이 좀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날은 오히려 추가 매수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빠질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단기 박스권 안에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자동차 전망 자체가 좀 경기 금융 위기 때에도 출하량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와 기아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부품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는 완성차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주들도 당연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뭐 완성차를 왜 얘기를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 10% 올라갈 때 뭐 관련된 종목은 100%도 올라가거든요. 똑같습니다. 현대기아가 10% 20% 올라갈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부품주여서 부품주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랑 기아도 사실상 저는 박스권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0만 원대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뭐 4만 원, 3, 4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1분기 때 오히려 영업이익률도 거의 최고치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탄력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한 10만 원 이상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완성차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부품주들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약간 부품주에서는 성격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1차 벤더 쪽으로 계속적으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을 보실 것인지 아니면 뭐 HL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조금 대형 부품주들인데 주가가 전혀 못 오른 종목군들 요 부분에서 아마 순환매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 성향에 맞게끔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완성차가 굳건하게 실적 베이스 그리고 출하량 베이스로 상승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연간 산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 전반적으로 긍정적 보셨고 그리고 부품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게 전략을 짜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7월 3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아비코 전자에 대한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6%대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급등이 나온 날 아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맞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뭐 말씀드리고도 한 20% 30% 이상 오른 가격대인데 사실상 지금 반도체 쪽이 오늘도 뭐 후궁종 쪽이 네. 막판으로 갈수록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판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이 얘기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이피코 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DDR5 전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아닌데 1분기 때는 업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실적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쪽에서의 좀 긍정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조 효과가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다 DDR5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아쉬운 게 이제 전거래일에 좀 윗꼬리가 강력하게 좀 달렸었거든요. 이게 장중에 거의 11%까지 올랐다가 3%로 밀렸는데 오늘 뭐 지금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종가상 위에 움직일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뭐 추가적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강하게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보통 거래량 동반해서 좀 급등력이 나오는 사례가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네. 7할 이상의 그런 확률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조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탄력이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 18,000원대 중반부터 19,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좀 눌린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물론 DDR5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지금보다는 더 탄력성 있게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시기가 사실상 조금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에 돌파 시도를 못하면 아마 가격이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 한번 눌려서 또 한 번의 좀 약간의 횡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간 조정이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두세 달씩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정도의 약간의 좀 기회비용 그리고 운용 기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기간 조정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요즘에 뭐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부품주 강세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제 일단 HBM 쪽을 항상 집중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공정별로 대장주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전공정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공정 쪽에서 미세공정이라든지 뭐 식각이라든지 노광 쪽에서의 강력한 좀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많이 높아졌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재고량이 얼마나 빨리 소모가 되느냐도 좀 핵심으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DDR5라는 게 생기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재고 부담이 그쪽 라인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익률 부분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후공정 쪽이 워낙 좀 강력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전공정에서도 어느 정도 키높이를 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현재 이제 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가이던스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잠정 실적까지만 나왔지 본 실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본 실적 나오면서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오게 된다면 뭐 이제 부품주들은 단기적으로 또 굉장히 환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별로 오른 것도 없거든요. 뭐 네. HBM이나 이런 쪽이나 올랐지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전공정 부분은 오히려 지금 모아가야 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후공정만큼 전공정 오르지 못한 만큼 전공정 부분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종가에 베팅할 종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K의 시작이다라고 주셨네요. 네. 이 A2K가 뭔가요, 팀장님?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섹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건 도대체 뭐야 이럴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2K는 딱 보셔도 약간 뭔가 약자죠. 그룹 이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슨 그렇죠. 프로젝트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쵸. 프로젝트인데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에서 가장 크게 좀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그 공식 영상의 제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아시는 분들도 아시긴 할 텐데 또 모르시는 분은 전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일단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영상이라고 하니까 뭐 콘텐츠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쪽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제가 힌트를 좀 강하게 드리긴 네, 했습니다. 너무 강력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있고요. 일단 제가 오늘 바라보려고 하는 쪽은 엔터입니다. 네. 네. 엔터 근데 뭐 최근에 좀 좋았다가 살짝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할까요? 지금 네네네.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엔터주들이 최근에 약간은 조금 눌리고 있죠.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요 정도면은 뭐 나쁜 거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물론 기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이제 엔터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이제 지표 종목이 있거든요. 이건 한 5년째 똑같은 종목만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종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고점 대비했을 때는 크게 이탈이 없었고요. 오히려 엔터주들이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뭐 많게는 100%, 뭐 적어도 50% 이상씩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력이 나온 다음에 뭐 일정한 약간의 조금 이런 차익 매물들은 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엔터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죠. 네. 이제 요즘에는 리포트에서도 이제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하던데 1기가 이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보아라는 네. 가수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해외를 굉장히 좀 핫하게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제 2기는 BTS죠. BTS가 그렇게 열심히 아티스트들이 노력했었던 것들을 모아서 글로벌적으로 정말 빵 터트린 게 이제 BT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기가 이제 이 A2K입니다. 네. A2K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 지각 변동이 나올 때마다 엔터사들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설명을 드려서 최근에 유튜브 1억 뷰 정말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1년, 2년 막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 순위에 들어갔다. 네.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빌보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 막 난리 뉴스도 났죠. 나오고 난리가 네. 나는데 물론 지금도 뉴스에서 난리가 나긴 합니다만 과거보다는 좀 덜하죠. 벌써? 막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엔터는 이렇게 지금 지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르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면 좋을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뭘까요? 네, 일단은 JYP를 조금 다시 들고 왔습니다. 네. JY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엔터 쪽에서 항상 가장 토픽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JYP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너무나도 많죠. 일단은 사업의 구조가 이런 엔터 아티스트 사업에 정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외식 업종들,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네. 식당,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겹살집 이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음반, 음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실적에 가장 온전히 반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너 리스크가 전혀 없죠. JYP의 이제 박진영 씨가 네. 굉장히 좀 관리를 잘 하시고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너리스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재계약에 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터 쪽에서 가장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주력 아티스트가 만약에 남자 보이그룹이면은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핵심이고요. 걸그룹 같은 경우는 7, 8년 차에서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계약을 맺을 때는 이게 빵 터져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물어익었을 때면 팬덤도 엄청나게 크고 이제 핫한데 만약에 아티스트가 빠진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까지 살아남은 아티스트 대부분 매출 비중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계약건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데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도 재계약을 다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런 재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좀 가장 매력적이고 그리고 A2K라는 이런 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게 또 결국에는 JYP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13일에 아마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약간 슈스케 한국
1인편, 네. 1인판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이런 정말 이제 해외에도 이 매력적인 친구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게 느꼈고 이 지금 한 3명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우리 케이팝을 정말 소화해서 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더라고요. 특히나 또 해외 분들이 또 소울이 또 엄청나다고 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났을 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작 라인이고 3, 4일 만에 거의 지금 한 270만 뷰가 이제 넘어갈 텐데 네.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는 다음 편 나오면 또 볼 것 같거든요. 왜냐면 궁금해요. 어떤 네. 사람이 또 나올지, 또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이 평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 엔터주들은 실적주로 사실상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A2K가 됐다 그러면은 저는 또 지금이 저가다라고 단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좋죠.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로 15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A2K가 된다. 그럼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그 정도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마저도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A2K가 정말 이렇게 K-팝을 잘 소화할 수 있고 그쪽으로 현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지금보다 2배, 3배도 사실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력이 나와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11만 5천 원 라인부터 12만 5천 원 라인까지 여기 밑에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좀 분할 매수 1차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저는 A2K가 잘 됐다. 그럼 손절보다는 오히려 여기까지 빠지면 매력적인 정말 춤의 기회다 해서 2차 매수를 좀 강력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A2K 프로젝트가 어떻게 호조를 나타낼지 보면서 주가에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좀 다르게 하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0.43%의 약세로 2,616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1%의 강보합세를 보입니다. 898선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수급 양상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양상을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로 돌아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 좀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높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좀 다행인 게 상승 종목 수가 장 초반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래도 그 갭들을 좀 모았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강하게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상위 종목군들에서도 사실상 좀 확실히 갈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과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건설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이 좀 상승력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AI 쪽과 뭐 이제 로봇 쪽이 좀 움직였거든요. 이게 완전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 정말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외가 됐을 때는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사실상 빠르게 포트를 전환하면 할수록 계좌가 망가질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포트 이동을 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투신 자체가 이제 다음 주 FMC나 다다음 주 FMC나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다음 주죠. 부분에서 약간의 좀 투심을 소화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 짚어주셨을 때 엔터 섹터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엔터 섹터 살펴보니까 뭐 지수 자체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르고 있지만 종목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반반이 오르고 내리고 하던데 네네. 이 섹터 전반은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엔터 섹터요? 네. 엔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섹터가 지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뭐 이번 주도 있었고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있을 예정인데 섹터의 문제기보다는 종목별로 악재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YG엔터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리사의 네. 이런 재계약 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종목 수가 많지 않잖아요. 엔터 같은 경우 종목 수가 많지 않아서 이게 섹터의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엔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개별주들의 이런 이제 모멘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엔터는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적주로 보셔도 되고 업황이나 이런 건 너무나도 좋거든요. 앨범 네.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 웬만한 아티스트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MD 매출이랑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에 다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섹터가 안 좋기보다는 종목별의 이슈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기간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니까 게임주들 조금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 왜 이런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반기에 이런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신작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4분기가 또 성수기죠. 그리고 이제 게임들 중에서 일부 게임들이 이제 오픈이 됐는데 거기에서 좀 성과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뭐 이제 판호에 대한 기대감들도 연초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 강했던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키포인트가 될 히든 카드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실적 시험대 오른 글로벌 증시입니다. 호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님께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장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자동차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항공과 엔터, 자동차 업종의 실적은 긍정적이고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업종의 부진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거는 뭐 좀 궤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장비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도주 안에서 움직임을 보자. 그러니까 네. 지금이 시장 자체가 앞서서도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수가 굉장히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안에서 놀지 않으면 사실상 좀 주가의 움직임을 누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엔 실적주를 얘기를 하신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시즌이 실적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S&P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으로 이제 고평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고 그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유동성으로 조금 더 오버슈팅들이 나왔던 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특히나 뭐 S&P 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PR이라든지 이런 PBR 쪽으로의 밸류 측정들을 항상 하면서 이제 선행지수들이 만들어지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섹터에서의 52주 신고가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도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변압기라든지 조선주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은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계속 달리는 말에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만약에 시장이 단기 낙폭이 나오더라도 회복 탄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에 이제 주도주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 안에서 좀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시장에서 살펴보면 비료주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흑해 곡물 협정이 좀 연장이 불확실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짚어가면 좋을까요? 사실상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오늘 흑해 곡물 협정보다는요. 사실상 이제 홍수 피해가 네, 있었기 그게 때문에 있었죠. 그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잡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폐기물 쪽도 같이 움직였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포함되는 뭐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군들도 좀 이제 피해 복구 쪽으로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흑해 곡물
협정이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조금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이 상승력이 나오면 곡물주가 못 가요. 곡물주가 가면은 재건주가 못 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대통령의 방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건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흑해 곡물 협정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18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까지도 아마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간 거의 900mm 이렇게 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결국엔 기후변화,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중국도 난리 났고요. 그래서 지금 홍수나 이런 피해 받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결국에는 이제 작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곡물 협정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곡물주들의 슈팅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미 누보라는 종목이 이 거래일 동안 거의 한 40%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한일사료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은 전혀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슈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각광을 받았다면 오늘은 또 HLB 그룹주가 좀 들썩였잖아요. 리보세라님 이슈 덕분이었는데 지금 FDA에서 풋모코가 본심사 진입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풋모코가 본심사가 신약 허가 승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런데 시장을 살펴보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음봉이 좀 길게 나타났어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여쭤볼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기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제약바이오가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때는 이렇게 HLB 그룹주들이 나오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한 10종목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가 끝났을 때 다른 데서 삼상톡 결과 나고 또 이제 FDA 승인 나고 EU 승인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핑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임상 라인에서는 지금 거의 전멸이죠. 임상 이상에서의 좀 유의미하게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거의 전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벌써 여러 번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 있게 좀 상승력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일단 한번 끊어주고, 왜냐면 이렇게 오늘 시가가 15%에 시작해서 17% 갔다가 바로 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HLB가 2월 달에도 상한가 들어갔었지만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해서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 있게 과거처럼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슈나 모멘텀에서 빨리빨리 끊어주고 다시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에서는 조금 더 맞는 트레이딩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서 좀 끊어가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카메라 모듈주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개시됐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군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이제 삼성전기나 이제 뭐 MC넥스 그다음에 뭐 나무가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기가 최근에 좀 강한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분명 또 이제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테마로 불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서 이게 시장이 좀 형성이 됐을 때 좀 수급이 가장 강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죠. 2,500에서 2,650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테마주 파티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대응이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좋은 이슈가 있지만 일단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짚어드렸던 급락주에 대한 생존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 키포인트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2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필에너지와 하나시스템, 현대오토에버는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짚어주셨고요. 엔터주는 실적주의 매력이 지속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의 승부수는 사료주로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